자, 부엉이들,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정말 큰 관심이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만년설이 녹고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산호초가 사라지고 물고기들도 사라지고 해수면은 상승합니다. 매년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무너지죠. 이 모든 현상은 국가의 명운, 인류의 생존 문제에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식량난에 식수난에 지구에서 거주 가능한 땅이 사라져가고 난민이 발생합니다. 야마! 환경은 무슨 환경이여! 발전이 먼저지! 돈 안 벌 거야? 라고 말하는 부엉이들도 있을 텐데 국제정치나 경제뉴스 조금만 관심 가져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 절대 못할 거예요. 최근에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를 제1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까지 지켜야 될 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가령 파리 기후협약, ESG 경영, 또 아리백까지 있죠.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해외에다가 물건을 수출을 못해요. 왜냐? 이것들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막아버리거든요. 또 글로벌 은행이나 증권, 투자사들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씨, 환경 좋까? 하면서 아무리 우리 맘대로 하고 싶어도 이제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삼성이 괜히 반도체 공장의 전력을 전부 다 친환경 에너지를 쓰겠다고 태양광 쫙 깔아버리고, 또 하나가 괜히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간다면서 100% 친환경 에너지 쓰겠다, 괜히 이런 걸 선언한 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뭐하러 굳이 구태하겠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산업혁명 직후에는 오직 이윤 추구, 최대 효율 이런 것만 따지는 게 메타였는데 지금의 메타는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바뀐 거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더욱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강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경영, 친환경으로 메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말 그대로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식입니다. 빛의 에너지를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죠. 이 태양광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력발전하고 비교해 볼까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의 40%가량을 생산하지만 온실가스 발생량의 25%가량이 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핵연료 등등 폐기물 처리 문제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또 원전의 단점 중 하나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입니다. 과거 소련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를 보면은 한 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지역 전체가 박살이 나죠. 이렇게 원전은 사고 한 번 터지면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중들이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에 좁고 인구 밀도는 높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사고 한 번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반면에 태양광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대기 오염이 전혀 없는 청정 에너지죠. 이것은 태양광 발전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큰 장점입니다. 화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원자력 역시도 무한은 아니죠. 우라늄 광산도 고갈되어 가고 있고 플루토늄 역시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은 그 자원이 그냥 무한에 가깝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태양은 앞으로 50억 년 이상 빛을 뿜어낼 거라고 하는데 사실 50억 년이면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시간이에요. 또 태양광 발전은 연료 수송에 드는 비용도 없고 연료를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태양빛을 옮기거나 저장할 수 없으니까요.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또 태양광은 다른 발전소들에 비하면은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태양광은 부품별로 모듈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보수가 쉬운 거죠. 또 태양광은 사고 위험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물론 태양광 역시도 전기장치다 보니까 감전 사고나 화재 같은 이런 사고들이 아예 안 날 순 없지만은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폭발하면은 그 규모가 너무 크고요.
또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댐이 터져버리면 그 지역 일대가 박살나죠. 하지만 태양광은 고장이 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재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역시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먼저 태양광은 발전량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사량이 적은 날, 그러니까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황사가 심한 날이나 안개 낀 날, 이럴 때는 당연히 햇빛을 많이 못 받게 되니까 발전량이 줄어들겠죠. 폭우나 태풍이 오는 날이면 아예 태양광 발전의 가동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2020년 태양광 전력 거래량을 살펴보면 4월에는 572GWh, 5월에는 498, 그리고 6월에는 489였는데 집중호우가 내렸던 7월에는 369GWh로 급감했습니다. 또 태양광은 태양이 떠야만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량은 하루 중에 낮 시간대에만 놓습니다. 또 해가 지고 나서 일몰 이후에는 거의 발전을 못하게 되겠죠. 해가 다시 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거고 전력 공급이 요구될 때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쨍쨍 내려쬐다고 해도 전력 생산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태양광 발전은 온도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데요. 태양광 발전은 25도 근처에서 내부 인버터가 가장 높은 효율을 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5도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인버터 효율이 떨어지면서 발전량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섭씨 30도를 넘어가는 한여름에는 아무리 태양이 오래 떠 있고 일사량이 많아져도 그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다음 단점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용 대비 효율이 태양광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태양광 제작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들인 돈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국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 자료를 인용하면요. 2019년까지 2,790억 원을 들여서 설치된 2,836개의 태양광 발전기는 2020년 한 해 60억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년 이내 설치 비용 회수가 전망되는 시설은 2,836개 중에 281곳으로 9.9%에 불과하다. 태양광 설치 비용 2,790억 원은 51년 후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 대비 효율이 정말 극악이죠. 자, 예전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자동차도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을 줬었죠. 그걸로 햇빛 받아서 자동차 충전해서 타라고요. 이 옵션이 한 2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라루프 옵션을 아예 안 팔죠. 왜냐? 고객들이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거 옵션을 넣는 게 손해인 거야. 고객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200돈 들여서 뽕 뽑으려면은 최소 20년 이상 그리고 30년 이상까지도 차를 타야지만 솔라루프 옵션 200만원에 대한 비용 회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자동차 교체 주기가 5년에서 7년 정도 되고요. 자동차의 수명은 평균 15년가량 된다고 해요. 고객들의 자동차 교체 주기로 따져봐도 자동차의 수명으로 따져봐도 20년, 30년 절대 못 채우죠. 돈 들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광은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매력이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은 태양광의 전력 생산 효율을 올리고 제작 비용이나 유지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태양광 발전의 효율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030년경에는 태양광의 에너지 효율이 50%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설치 면적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력 생산 효율도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한국에서의 태양광 발전 상황을 보죠. 사실 이 태양광 발전이 그렇게 한반도에 어울리는 발전 방식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기후가 여름에는 우천, 장마, 태풍도 심하고 미세먼지도 많고요. 그만큼 이 미세먼지가 태양광 패널에 앉으면은 발전 효율이 떨어지겠죠?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태양광의 효율을 낮춥니다. 이 계절에 따른 태양광의 효율은 봄, 가을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이 여름, 그 다음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좋은 온도가 25도다 보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는 거겠죠.
태양광 설치에 가장 좋은 장소는 넓은 평야나 초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은 산이 많잖아요. 또 그나마 있는 평야지대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농지로 사용되거나 그러죠. 또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작은 편이고 작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 밀집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태양광 발전소는 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한 곳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친환경 때문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무가 흡수하는 탄소의 양이 태양광으로 줄이는 탄소의 양보다 훨씬 많거든요. 경북 봉화군 오전리 마을 외곽에는 과수원 나무나 소나무 군락을 전부 베어내고 태양광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요.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20년 동안 소나무 숲 1헥타를 유지하면 이산화탄소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3억 6,900만 원의 환경 편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태양광 시설을 20년 동안 운영하면 1헥타르당 2억 4,100만 원의 환경 편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즉 태양광을 설치해놓고 매년 1억 원 이상의 환경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죠. 산을 깎고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지역 자연 생태계가 망가지고요. 산사태 위험도 생기고 홍수가 일어나는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나무를 베었더니 그 기반이 약해지고 또 그 상태로 태풍이 상륙하니까 산사태가 일어난 거죠. 철원 태양광 발전소 역시도 비가 이틀 동안 내렸더니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도가 없고 수면이 안정적인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 방식을 사용한다면 일조량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고요. 적당한 온도 덕에 발전 효율도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상태양광에는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다,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야마모토 미사토 교수는 빛이 호수 표면에 도달하는 걸 방해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고 수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대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장기적이고 면밀한 그리고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도서 2022 경제대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제가 소개한 책만 윌라에서 들을 수 있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윌라 오디오북에서는 제가 소개하는 책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한 달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과학, 문화, 인문학뿐만 아니라 경제, 재테크 쪽 책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 읽고 싶었던 책들을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무료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쿠폰 등록에 리뷰 엉이를 치시면은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혜택 우리 부엉이들이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더 재밌는 책과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